있으니까 조직 망하죠. 예? 그래서 경영자가 잘 경영을 해서 그 기업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영 패턴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경영 패턴은 대부분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소유 경영자입니다. 아까 먼저 독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 구조로 해서. 근데 이제 이 소유 경영자 속에서 일부 또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고용 경영자도 있습니다. 일부 경영권은 기업이야는 하지만 다수지 않죠. 근데 밑에 프로페셔널 매니저에서 전문 경영자, 이 전문 경영자를 들여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를 그 기업의 또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유 경영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CEO가 바뀌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 경영자면 경영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바꿔버리겠습니다. 축구 감독들 보면 그 실적이 안 좋으면 바꾸고, 야구 감독 실적이 좀 바꿔버립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이 전문 경영자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책에 안 나온다는 전문 경영자의 단점이 뭐냐면 성과를 내야 내가 안 잘리니까요. 내가 지금 성과를 못 내면 잘리는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길게 못 가요. 5년, 10년을 보고 이게 투자도 하고 R&D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1년이나 2년, 3년 내에 좀 더 단기적인 단기가 1에서 5년 넘어가면 장기지 않습니까? 단기면 1년, 중기가 1년에서 5년이죠. 참. 1년에서 중기가 1년에서 5년이고 1년 이상에서 5년이 중기고 1년 이내가 단기고 장기가 5년 이상이 보통 그렇게 경영에서. 근데 이제 장기 5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기업을 운영을 잘 못해요. 왜 전문 경영자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배짱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면 모를까 지금 1년, 2년 사이에 본인이 뭐가지가 잘릴 수도 있는데 그죠? 5년 후에를 내다보고 R&D 분야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일으키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배짱이 있는 CEO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전문 경영인이 좀 근시안적인 어떤 경영 성과를 내릴 수도 있죠. 자, 근데 장점은 뭡니까? 어떻게든 그 회사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본인이 그 인센티브를 못 받고, 그죠? 스톡옵션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거고, 소유 경영자는 너무 좀 안일한, 그죠? 자기 거다 보니까 좀 안일한 무책임한 그런 어떤 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도 자기 혼자 살고, 그죠? 다 지분 다 팔고, 그죠? 도망갈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관행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의 관계. 경영자는 내적 이해관계자 집단, 외적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당연하겠죠. 외적, 내적 다 영향을 받습니다. 경영자는 이해에 대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걸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해결 못하면 기업은 계속 그 내부적인 문제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업이 나아가야 될 어떤 전문 분야를 못 나가겠죠. 그래서 주주와 종업원, 노동조합 직접적인 영향자니까 기업 경영의 내부 고객을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지금 삼성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외적이다 보니까 이 외부에 이제 소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급자, 채권자, 금융기관, 법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또 이 외적, 내적을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또 이 공급자는 또 밑에 나눴네. 공급자, 소비자, 채권자 이렇게 해놨네.
자, 내적 이해관계자, 외적 이해관계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문제에서 이게 범위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다르겠네요. 자, 이 문제를 내면 되게 이게 헷갈리겠네요. 소비자가 내적인 부분에 아까 있었는데 이게 또 외적인 부분에 있고요. 공급자가 아까 내적인 부분에 있었는데 외적인 부분에 있고, 그리고 직접적이냐, 이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내려고 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냐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만 또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지만 내적 외적을 나누면 또 달라지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그러면 제가 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문제를 잘 내지 않으니까 내적 이해관계자, 외적 이해관계자, 자 이렇게 문제를 내든지, 그죠? 아무튼 앞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그냥 안 낼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직접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외적 부분,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헷갈리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이해관계자 상호 윈윈해야죠. 서로 윈윈. 자, 그래서 기업은 경영 환경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들의 관계 속에서 대등한 이해관계, 그죠? 등가적, 평등하게, 균등하게 해야 되고요. 상호 생산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 우리 책에는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 기업과 정부. 자, 물론 조그만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하는데 정부의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정격 유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떤 그 규칙이나 규칙 제도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부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 국민의 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도덕적, 합법적 경영을 촉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난다. 그래서 정부의 법률적 규제와 공공정책은 경영자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정부의 기업에 대한 관계는 협력적일 수도 있고 규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협력을 꾀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독점을 한다, 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데 이 마스크 규제를 정부에서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스크 우리가 한 장에 한 10만 원 샀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중울동 살동판인데 그 돈 100만 원 한다고 안 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마스크 500원, 200원짜리가 갑자기 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부가 규제를 나서고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의 수출을 많이 못하게 하고 국내에 더 많이 배부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이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낸다면 수라장이 되겠죠, 이 사회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부의 로비 활동이나 규제나 설득을 이렇게 표현. 로비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해석을 잘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뇌물을 주고 이렇게 정부 관료를 이렇게 구워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란법을 통해서 모든 축의금이나 그죠? 스승의 날이나 이걸 완전히 없앴다가 이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금액적으로 5만 원 이내, 3만 원 이내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 그죠? 또 아는 지인이 그죠?
유학을 또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는 부분이 로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비로? 네, 그런 부분은 인지상정이죠. 네, 팔이 안으로 붙는 거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전화 한 통 없고 안부 하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될 때 그때 찾아와서 뭘 해달라고 그럴 때는 좀 살짝 예. 뭐 해줄 건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내모차게 또 하면 정부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로비가 막 돈 주고 정부를 꼭 사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공중의 집단. 네. 이 집단이 상당히 정부의 영향력이 셉니다. 그죠? 이 공중의 집단이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그 공중의 집단을 잘 이렇게 섭외해서 하면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참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그 단체가 그 힘을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것도 참 많더라고요. 좀 자꾸 비리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이 기업과 또는 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갈수록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SNS의 발달로 잘 뭉치고 그죠? 단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거든요. 만약에 SNS 발달이 안 되어 있다면 광장에 그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리는 게 그만 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SNS를 바로 발송해서 언제든지 그죠? 뭉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정보가 아주 순조롭게 공유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 보면 국가 목표나 정치 이념을 지속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정 규제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공유를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거버넌트. 자, 공무원은 기업의 위반 행위, 조사자, 검사자, 과세자, 규제자, 처벌자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은 정부 기관을 경제 발전의 규제자, 억제자, 지연자, 방해자로 인식한다. 어떻게 보면 조사자, 검사자, 과세자, 규제자, 처벌자이기도 하지만 조사자, 검사자, 한마디로 말은 또 지원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과 또 정부의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기업을 보는 입장 서로 맥을 같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는 기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시도하는 행동을 한다. 뭡니까? 시장 독점 규제. 당연하겠죠.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반경쟁적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단합 행위를 하죠. 그게 또 뭡니까? 아파트 단합 행위를 하죠. 분야에 모여가지고 우리 몇 억 이상 절대 팔지 말자. 팔면 그 집에 가가지고 왜 싸게 냈냐 빨리 올려라 하면서 부동산 그 내놓은 중개 사업소에다가 여기에 장사 못하게 만들어낸다고 힘쓰고 막 그죠? 현수막 다 끌어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단합하고. 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시장의 거래를 어떤 특정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건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많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갖는 이점도 있겠지만 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갖지를 못하는 불이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라는 건 뻔한 기정사실인데 왜 다세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왜 돈을 많이 부과하지 않느냐, 세금을 많이 안 내느냐 알고 봤더니 정부 관료 기관 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전부 다 집을 두세 채씩 다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규제를 못 내리고 있는 거다. 맞아요? 네, 전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외부 환경의 오염, 그렇죠? 공해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렇죠? 기업의 실행을 강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공해 오염을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달성,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험한 제품 생산, 그죠? 이런 부분을 또 외국인 차별 대우 같은 이런 부분 관행을 억제하고, 우리 또 예전에 힘들 때 독일 가서 그죠? 일하고 그죠? 또 외국에 파견돼서 일을 해본 나라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지원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제 필리핀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지배를 일본한테 받고 6.25 사태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도약을 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 거는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나아갈 목표 성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기업과 잘 손을 잡고 서로 윈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 전체 정부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억제하거나 촉진할 것인가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정책을 만들어내죠. 정부가 필요한 물품, 건설, 발주, 그죠? 유망한 중소기업,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책을 결정한다. 그죠? 정부가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석탄 산업이나 선박 같은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를 제공. 그러니까 결국은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력이 일을 해서 또 수입을 내면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정부에 납부를 해야 이 순환해서 돌아가는데 노고인은 그죠? 고용 인원이 줄어든다면 결국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지금 재작년입니까? 현대중공업에서 구조조정 바람으로 엄청난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교육을 많이 시켜주더라고 정부의 예산으로. 그러고 보면 중공업이 자기들 지원을 내보내면서 자기 돈을 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크게 보면 중공업이 망해서 없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힘들어지는 건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큰 부분, 이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크게 해석을 해야지 좁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역할까지 정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기업 힘든 공적 자금 투입해서 얼마 전에 그죠? 두산그룹 두산 맞죠? 두산 맞습니까? 그때 망하기 전에 그 정부에서 자금을 내서 다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줬고요. 경제 불안으로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 관리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제금융을 지원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말이네요. 민영화. 자, 우리가 그 철도를 민영화하니 안 하니 하면서 많이 말이 많았고요. 수자원 공사를 민영화하니 안 하니. 사실 민영화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리면 모든 사람이 그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모든 그 민간인에게 그 소비자를
그 공공재를 다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또 소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 가스, 도로, 그죠? 뭐 항만 또 뭡니까? 정부가 해야 되고, 예, 또 안전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소방, 그죠? 이런 부분이 민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한들 불났는데 뭐 데모한다고 불을 못 간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자, 근데 민영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이거는 정부가 관할하는 것보다 또 민영화 시키면 훨씬 더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고 더 잘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맡기고, 전체적인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 예.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을 다 민영화 시킬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자, 은행을 전부 다 한국은행을 전부 다 민영화 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돈 못 찍어내겠다. 이러면 돈 못 찍어내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민영화란 이전에 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되던 어떤 기능이 서비스나 민간부문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 거고요. 높은 능률성, 전반적인 성과 개선의 가능성 때문에 이 민영화 시킨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막 달아들죠. 네. 공기업을 하려고. 공기업을 다시 인수해서 민영화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죠? 공기업을 인수하려고. 자, 반은, 그죠? 한국 토지공사가 거의 반은 민영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완전히 국가가 들고 있다는. 자, 기타 법률 외적 영향력입니다. 자, 정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융지원, 사회복지, 세제 지원에서 기업활동에 직감당 영향을 준다. 그렇죠?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주 5일 근무제, 또 여성 공무원에게 산전 후 휴가 이걸 주면서 정부의 어떤 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 주 5일제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 수준에서 만들어내고 중소기업 수준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물론 안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소규모들은. 그래서 민간 기업에 자연스럽게 유도를 이제 꾀하는 거죠. 네, 이렇게 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업, 주택사업, 에너지사업 이런 부분에서 자금 지원, 대출, 자 이런 부분에 보면 정부가 이제 태풍이 불어서 어업에 손실이 있다. 그럼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대구가 완전히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런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우리나라는 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서울은 서울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죠? 서울도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울주군하고 또 울산시하고, 울주군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주 국민에게는 또 1인당 10만원씩 주고, 울산시에서는 못 줬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그 이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또 시세증이, 그죠? 안 좋은 그런 도시는 또 그걸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그걸 잘 알고 또 줄을 잘 서야 되겠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땐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한 번은 서울인 것 같아요. 자, 사회안정, 사회복지, 교육지원 이런 부분도 다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우편 업무, 교통 업무, 그죠? 네, 우정통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 업무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관할을 해서 하고 있고요. 완전히 민영화된 건 아니고, 그죠? 100% 민영화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는 보아사치 업종, 부동산 경기 과열, 이런 것까지 다 경기죠. 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 첨단 기술 개발 도입의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그래서 기술력은 그죠? 되는데 이 기기를 장비가 부족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면 그걸 또 세금을 감면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또 정부가 나서서 또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지나친 가격 인상, 임금 인상, 과다 경쟁을 억제하는, 그래서 임금이 어느 너무 인상돼서 너무 차별화돼버리면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당해서 어떻게 보면 잘 조정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과다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기업을 설득하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준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한 역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혁신 확충, 금융 세제 감면, 국책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간 기업 영향을 주고요. 국토개발, 토지, 주택 건설, 서울의 그 전체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일반 서민들 집을 다 사들여서 다시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이제 짓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혜택이 많이 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부 규제 이거 이게 있다.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기업이 정부에 대한 영향이네요. 자, 기업이 정부에 대한 영향. 기업의 정치적 활동이나 기업이 정치적 활동이나 기업이 정치적으로 환경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경영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적 정의 형성, 실행 과정에 영향을 행사한다. 자, 각종 선거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그죠? 왜냐면 경제연합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자, 그죠? 노동당 쪽은 노동 쪽이 많겠죠. 이렇게 특정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든지, 입법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활동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특정 공정 정책을 강화하거나 변경하도록 추진할 활동을 기업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로비 활동, 자기 옹호 광고, 정치행위위원회, 행동위원회, 기업연합 단체 많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로 놓고 보면 힘은 없지만 이렇게 기업이 서로 이렇게 협회를, 연합회를 만들어서 있으면 또 이 정부가 또 다음에 또 자기가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은 힘이 약하지만 단체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개인이 요구를 해서 기업의 어떤 근로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걸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자, 이 장은 뒤에 9장에 아주 또 상세히 또 다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기업의 이익 증대, 소비자의 요구 충족.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기업은 뭐가 자사의 제품을 잘 선호해서 단골 고객, 재구매 고객을 선호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와 관계는 대등한 교환 관계를 유지시켜서 서로가 불만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어떻습니까? 빨리 대처해서 또 소비자 불만 고객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객이 기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주의 등장. 소비자주의는 소비자 운동이죠. 판매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매자의 권리와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유운동이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모여서 그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과 권력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다섯 가지 핵심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청취해야 될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업을 믿고 그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모든 사진 정보를 다 줬는데 택배로 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다른 데로 유출이 되거나 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온라인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죠? 플랫폼 업체들이 그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소비자 운동. 소비자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 불안전한 신뢰할 수 없는 제품, 허위, 과대 광고. 자, 바로 예전에 보면 지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자 안에 그죠? 정말 이게 공기를 많이 주입해놓고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그죠? 과대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체 해로운 담배, 오염, 농수산물 판매 촉진, 대비할 비판은 소비자. 정말 이거는 중국이 정말 잘했는데 중국이 중국에서 뭡니까? 그 오징어나 예를 들면 낙지나 이걸 시키면 그 안에 낙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채우고 와 진짜 그 낙덩어리가 그 오징어나 문어에 뭡니까 그 낙지에 다 뼈 나지 않겠습니까? 야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요즘에 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중국 제품 많이 안 쓰지는 않을 텐데 그만큼 요즘에 SNS가 참 무섭거든요. 무섭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바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버리면 중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기 때문에 예전 같아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기자 부르고 신문에 내고 해서 언론에 알리고 그 언론에 알리면 국내에서 붙어지지 외국에서 모르거든요. 외국의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온라인 완전히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외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서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또 다 번역해서 또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의 소비자 문제 예민함. 여기 보면 많은 제품의 높은 가격, 소비자 좋아할 리 없죠. 낮은 품질,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죠? 광고 주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말한 대로 내용을 다루는 판매 후의 서비스. 그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선전하는 많은 TV에 그죠? 구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하고 당장 지금 성과를 주문 전화만 받습니다. 예약만 하세요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품 준다는데 상담해도 사지 않으면 상품 안 주는데 그런 것도 많죠. 자, 판매 후의 서비스 결여 서비스 결여입니다. 결여 그죠? 살 때는 서비스 다 되는 것을 얘기했다가 아무튼 여러분이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광고하면 안 되겠고요. 은폐 광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별의별 거 다 팔죠. 바르면 주름이 착착 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은폐가 자기 회사의 기계 제품에 대한 무료 점검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전달하고 점검 과정에서 부품이나 소모품 교환 가격을 높게 부과합니다. 무료입니다 해보세요 해놓고 나중에 덤탱이 있어서 다른 제품 이렇게 더 많이 하게끔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자, 과대 광고, 심리적 소비. 이 심리적 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광고를 하는데 과대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소비인데 그러니까 그때 다르겠지만 여기 나오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애국적 활동이고 강력한 한국을 만드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주는 게 국가 발전에 도모하고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를 사고로 해서 내가 국가 발전에 도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 지역사회 발전에 뭐 돈을 내거나 그죠?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판매 수익금은 얼마나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